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군선교 후원회가 창립 18주년 기념 예배를 열고 침체된 군선교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두란노 해외선교회가 미래 선교 전략 컨퍼런스를 열고 미래 선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3일차 구TV 특별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방송됐습니다. 후원 방송으로 도움을 받은 목회자의 사연과 근황이 소개됐습니다. 기독동아리 활동 중인 고등학생 83.3%가 기독동아리 활동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선교한국의 새 사무총장 최엽 선교사의 취임식과 이대행 전 사무총장의 이임식이 서울 삼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때 청년 선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불렸던 군선교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시대에 따른 병영문화 변화로 모두 옛말이 됐습니다. 창립 18주년을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군선교 후원회는 침체된 군선교 현장을 위해 다시 한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군선교 후원회가 침체된 군선교 현장 부흥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군선교와 사역자들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 예장 통합 군선교 후원회는 올해 18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지난 5일 감사 예배와 함께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는 후원회 회원들과 군선교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군선교사들이 자리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 통합 이순창 총회장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갖자며 군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이들을 독려했습니다. 군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귀한 군종 장교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후원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가 1%의 희망을 좀 더 가지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국목이 있다는 것은 어느 나라보다 복된 나라요 축복된 나라인 줄로 이 좋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어 총회 군선교사회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또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각 임원들의 대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과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군종 목사, 군선교사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또 한 회기 동안의 군선교 정책 방향을 브리핑한 군경교정 선교부는 특별히 107회 총회 임원들과의 협력과 군선교사 발굴에 주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군선교 업무와 정책 방향도 총회 주제와 함께 그 주제를 잘 녹여서 저희 군선교 현장에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우수 자원을 잘 확보해서 군선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군종 목사로 임관할 수 있도록 총회 임원들의 격려사와 축사에 이어 군선교 후원회 회장 김운성 목사가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선교 현장에 열매를 맺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후원회의 간절한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흘러가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면을 보면서 이러다가 몇 년 후에 군대 안에 목사님 다 없애자 이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의 능력 외에는 선교 현장의 승리의 비결은 없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편 총회 장학위원회는 군 복음화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14명의 군종사관 후보생들에게 각각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최근 진급한 군종 목사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두란노 해외선교회가 사역을 시작한 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개최한 컨퍼런스엔 소속 선교사들과 해외 다양한 선교 리더들이 참여해 미래 선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설립한 두란노 해외선교회 TIM이 설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1992년 사역을 시작한 TIM은 현재까지 52개국에 400여 교회를 설립하며 활발한 선교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TIM은 10월 4일부터 이틀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미래 선교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첫날 진행된 세션에선 현재 가지고 있는 선교 사역의 과제와 대응 방법 등을 논의하며 지난 30년간의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둘째 날 주재 연설을 맡은 국제선교이사회 헬 커닝햄 부회장은 팬데믹을 겪으며 선교 사업이 크게 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선교 국가의 상황에 대비할 수 없다며 지역 리더들을 키워나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And make sure we have local leadership empowered to lead the church. Because we never know when a country will close and we have to exit, missionaries get kicked out, or another pandemic happens and we have to leave. If those local leaders are raised up to follow Scripture and that Scripture be their foundation, then they will lead better than we did. 주재 연설 이후 진행된 5번째 세션에선 TIM의 다음 30년에 대한 미래 비전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한국해외선교회 엄주연 교수는 각각의 선교사와 선교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그 계획과 플러스 그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 그 자체가 전략입니다. 좋은 정책도 너무 그것이 경직돼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다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그렇게는 언제나 예외가 있어야 되고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TIM은 컨퍼런스를 마무리한 직후 선교사들의 은퇴 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했습니다. 세제 혜택과 금융, 재테크 등 은퇴 준비를 하는 선교사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적용을 도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가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3일간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특별 생방송은 6일 목회자를 돕는 구티비를 주제로 3부가 방송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후원을 통해 도움을 받은 목회자 가족들이 출연해 감동적인 사연을 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이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특별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6일 진행된 3부 주제는 목회자를 돕는 구티비였습니다. 후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목회자들을 도운 구티비의 사역을 소개하고 반대로 도움의 상황 가운데 놓인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5월에 방송된 구티비 다큐 사랑은 강물처럼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돼 예비치의 어머니인 최미진 사모는 의료용품 사용이 필수인데 경제적 부담이 심했다고 방송 이전에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이후 후원을 받게 돼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쓰는 물건이 채워질 때 엄마의 마음은 더 풍성해지잖아요. 거기다가 저 이제 예비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수품이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영상 보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이게 내 분에 넘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천사지원 프로젝트 그 후 순서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후원으로 돕는 천사지원 프로젝트의 1호 수혜자 이평순 선교사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선교사는 지난 2020년 남편 김경준 선교사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사역을 잇기 위해 후원을 받아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섰고 구티비를 통해 아프리카 선교지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혜를 받은 박명숙 목사의 근황도 전해졌습니다. 받은 후원금으로 장애가 있는 이은주 자매와 함께 신방 활동을 다닌다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개인의 사비를 들여 소년소녀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을 개설한 수혜자 손혜자 원장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이렇게 쓰임새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또 후원금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교육비 또 이렇게 또 아이들 같이 이제 여행 다니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기도와 후원으로 독려해 주신 성도님들의 후원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닿지 않는 곳까지 환하게 빛을 비추기 위해 복음의 등불을 켜는 후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는 3일간 진행된 특별 후원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를 10월 한 달간 방송합니다. 복음의 등불을 국내외 곳곳에 비추기 위한 미디어 선교센터 스튜디오 마련에 동참을 희망하는 시청자라면 구티비 사옥을 방문해 미디어 제작 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고등학생 83.3%가 기독 동아리 활동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더 작은 재단이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고등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자발적으로 기독 동아리에 들어왔으며 기도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활동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동아리 활동에 만족하는 이유로 생활 속에서 기도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 믿음이 깊어짐, 심리적 안정을 줌, 교우관계가 좋아짐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더 작은 재단 오승환 대표는 고등학교의 기독 동아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한 신앙 성장 및 다음 세대 확장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기독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해 학생들이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교한국 새로운 사무총장인 최엽 선교사의 취임식이 6일 삼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새롭게 취임하는 최엽 사무총장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 부흥을 회복하겠다며 학생단체, 파송단체, 지역교회와 연합하는 선교한국이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임기를 마무리한 이대행 선교사는 선교한국에서 섬겼던 지난 날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이 취임식에선 미션 파트너스 한철호 선교사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응 사무총장이 축사를 전하며 선교한국의 사역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전쟁기념관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해임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8월 30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살펴본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며 2024년부터 7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교육과정에 동성애 옹호 및 젠더, 페미니즘 사상 등 대다수가 포함됐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반교육적인 내용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NCNM이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시내 5km를 걷는 함께 걸어요 OK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마이 OK 캠페인은 내가 사는 곳 반경 5km 안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복음 전파, 구제 등 예수님의 4대 사역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전국에서 5,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용산전쟁기념관까지 걸으며 선한 양심을 깨우도록 시민들을 독려했습니다. NCNM 김미진 대표는 이웃사랑의 실천은 말 그대로 명령이고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출발은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3개월간의 GPS 3기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포터즈는 지난 1일 해단식을 진행하고 캠페인 기획안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구피플은 3개월간 미션과 캠페인 기획 활동을 수행한 서포터즈에게 수료증과 기념품을 증정하고 우수 활동자와 우수 활동팀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구피플 최경배 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지난 5년간 1조 원대에 달하지만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돈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금융수사기관 감시망을 피해 계좌 없이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국회는 2019년 8월 부패 재산 몰수법을 개정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완료된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7건, 금액은 90억 3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사이 200억 달러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오그마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외환 보유액 감소 배경에 대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달러화 평가절상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 등 때문이라며 국내 외환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있을 경우
시장 기대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중심 도시건설청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해 사업비 4,593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공간이 있는 청와대 본관, 외빈을 접견하는 영빈관과 상춘재, 직원 사무공간이 있는 여민관 등 기존 청와대 건물의 연면적 76,193제곱미터를 적용해 공사비 2,129억 원, 부지비 2,246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행복청은 내년 하반기에 설계 작업에 들어가 2027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 1억 원을 41억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민간 드론이 30회가량 군부대를 불법 침입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부대를 침입해 적발된 민간 드론이 총 28건으로 공군부대 침입이 16회, 육군과 해군부대에서 각각 11회와 1회 적발됐습니다. 특히 대통령 전용 비행장인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3차례 있었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불법 침입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에 그쳐 드론 불법 침입을 대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마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결론 없이 산회했습니다. 이날 회의 소집을 주도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사국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이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호한 대응 촉구를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행동이 미국 탓이라며 오히려 북한을 감싸 서방과 중러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전쟁 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루안스크주에 재진입했다고 소셜미디어 정황을 들어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다수 사진을 보면 우크라이나 부대가 근처 도네츠크주에서 건너와 루안스크 지역에 있는 마을 최소 한 곳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남부 점령지를 모두 되찾겠다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헤르손, 자포리자 등 남부 전선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은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차,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미 최종 조립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의 기준을 맞춰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미국과 IRA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이 절차적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점을 고려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티그라이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상이 이번 주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프리카 연합 AU는 티그라이 내전 당사자인 중앙정부와 티그라이 반군 측 지도자를 평화협상에 초청해 중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협상은 AU 특사인 올루세군 오바산조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추진하고 우후르 케냐타 전 케냐 대통령과 쿵질레 음람보누카 전 남아공 부통령이 지원합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새벽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높은 산지에는 새벽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30에서 80mm,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10에서 50mm, 경북 남부 동해안 5에서 20mm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 1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9도, 부산과 제주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외 소외된 곳이 없이 복음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25년간 쉼없이 달려온 구티비는 미디어 선교센터 스튜디오 마련으로 더 나은 제작 환경에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역도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시청자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시청자분들을 더 가까이에서 구티비에 주시는 말씀을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